안녕하세요. 중고차키 이어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중고 차량이 아닌 제 지인의 차량을 또 간단하게 시승할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급하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5년식 현대의 제네시스 차량이고요. G330으로 3300cc 차량이에요. 그리고 등급은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저희가 그 G80 차량도 한번 탔었잖아요. 그래서 G80 차량 전 모델이에요. 그래서 어떤 점에 차이가 있고 G80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좀 괜찮고 나쁜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G380이죠. 이 윗등급 차량하고도 또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차량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현대의 그 아이덴티티죠. 그릴 자체가 헥사고랄 그릴로 해서 들어가면서 세련미를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범퍼 자체를 좀 와이드하게 뽑았어요. 그러면서 차가 좀 더 넓어 보이게, 아무래도 프리미엄 세단이다 보니까 좀 웅장하고 중후한 멋을 내기 위해서 또 범퍼 자체도 와이드하게 잘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380, 3800cc 차량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라이트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3.8 모델 같은 경우는 4등식에 듀얼 HI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블랙 베젤에 LED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3.3 모델 같은 경우는 2등식 HI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 LED 주간주행등은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방향지시등이 LED가 아닌 할로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안개등은 LED 안개등 그대로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3.8 모델과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제네시스라는 차량 자체가 프리미엄 세단이다 보니까 또 후륜구동이에요. 승차감을 중요시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후륜구동으로 뽑다 보니까 프론트 오버행 자체가 조금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탑승자의 공간이 좀 앞바퀴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지금 프리미엄 등급이다 보니까 기존 2014년식 연식 변경하기 전에는 타이어 휠 인치가 18인치까지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요번에 2015년식의 프리미엄 등급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3.8 모델에만 적용했던 건데 요번에는 3.3 모델에도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차량 자체가 꽉 차 보여요. 휠 하우스가 꽉 차다 보니까 차량 자체가 꽉 차 보이고 그 다음에 상당히 중후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차 자체가 워낙 또 길다 보니까 휠베이스가 지금 3,000이 넘어요. 이 차량이 길다 보니까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길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후면을 보게 됐을 때에는 지금 후면 같은 경우도 역시 3.8 모델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 그 방향지시 등이 LED냐 할로겐이냐 요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후면에는 그 머플러를 듀얼 머플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프리미엄 세단이고 중후한 맛도 있긴 하지만 좀 스포츠성도 좀 강조했던 차량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머플러도 듀얼로 해갖고 나는 조금 달리는 차량이야, 스포츠성을 좀 갖추고 있는 차량이야 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부로 들어와서 보면 내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딱 탔을 때 눈에 보이는 게 상당히 좀 간결해요. 간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작 버튼들 자체들이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조작하기에는 상당히 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늘 시승이 때 얘기하지만 저는 아날로그 방식이 실제로 운전했을 때 조금 조작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좀 프리미엄 세단으로서 고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곳곳에 우드를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좀 고급감을 좀 강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 차량 옵션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은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앉았을 때에도 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통풍 시트 당연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모리 시트도 2명까지 기억할 수 있게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트를 조절을 하는 것도 지금 럼버 시트
그 조작 버튼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수석 쪽에 보면은 워크의 시트 버튼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조수석의 시트를 조절할 수 있게끔 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무래도 이 차량이 그 뒷좌석에 회장님이나 뭐 대표님을 모시면서도 또 타는 차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뒷자리에서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수석의 그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버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나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을 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또 컨트롤 버튼들이 좀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앞좌석을 보게 되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고 어드밴티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앞차와의 간격을 그 자동적으로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속도가 줄어들고, 다시 앞차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속도를 올리는 그런 또 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외관 설명할 때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면서 스포티성을 좀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패들 시프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패들 시프트로 조금 뭐 나는 수동 모드로 해서 좀 스포츠성을 즐기고 싶어 하면은 또 이 수동 모드로 놓고 패들 시프트로 운전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량 모드도 또 설정할 수 있는 버튼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 놓고서는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운전을 한다면 상당히 또 운전 재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 후방 카메라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 주차 기능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금 내가 운전이 좀 미숙하다 하는 그 운전자들도 주차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현대 기아차 타면 늘 항상 좀 아쉽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이 윈도우 버튼인데요. 다행히도 이 지금 제네시스 차량 같은 경우는 그 4개의 윈도우 자체가 다 오토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보면은 대부분 좀 운전석만 오토가 들어가서 제가 좀 많이 아쉽다라고 얘기한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차량은 4개의 오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뒷좌석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햇빛을 가리는 햇빛 가리개가 있어요. 이게 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큰데, 패밀리카로서 이 차를 쓸 때에는 저 햇빛을 가리는 블라인드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같은 경우도 지금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는 뭐 전문적으로 그 음악을 듣고 하는 사람은 아닌 일반인이다 보니까 제가 들었을 때는 사운드 자체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옵션 자체들이 다양하게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계기판 같은 경우도 보면은 TFT LCD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데 3.8 모델 같은 경우는 7인치가 들어가요. 근데 요 3.3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4.3인치 LCD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런데 뭐 크게 뭐 불편하거나 이러는 건 없어요. 안에 정보들 다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보들을 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이 차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작을 하면서 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편하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는 뭐 요 정도만 살펴보고요. 이제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이 차량의 이제 또 운전 느낌이 어떤지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또 느낌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할게요. 차량 운전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스펙 한번 좀 확인하고 갈게요. 2015년 제네시스고요. G330에 그 다음에 4륜구동 모델이고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차량 가격은 5,401만원인 차량이고요. 배기량은 3,342cc, 연료는 가솔린이고요.
연비는 8.6에서 8.8km 나오고, 변속기는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 방식은 풀타임 사륜 구동 방식이고요. 마력은 282마력, 토크는 35.4토크고요. 휠베이스는 3010, 그 다음에 공차 중량이 1970에서 1990kg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 자체가 상당히 좀 무거워요. 거의 2톤이 되는 차량이고, 지금 마력수가 282마력에 35.4토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3.8 모델이 있다 보니까 3.3 모델은 좀 부족하지 않겠어? 차량 운전할 때 약간 힘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한번 직접 운전하면서 과연 부족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제가 시동을 켰는데요. 지금 소음 자체가 진짜 하나도 안 들려요. 시동을 켰는지 안 켰는지 거의 구분을 못 하겠어요. 방음이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초반의 느낌은 아무래도 차가 2톤 정도 되다 보니까 약간의 묵직함은 느껴져요. 예, 그래서 탁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밀어준다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안성을 보면 지금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전자한테는 조금 더 편안함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계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안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방 시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단이다 보니까 조금 좁아요. 그리고 지금 이 룸미러가 아무래도 또 이렇게 크게 자리를 하다 보니까 조수석 쪽을 바라봤을 때 약간의 답답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사이드 미러 자체가 크다 보니까 뭐 사각지대 없이 잘 보이고요. 후방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세단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좁아요. 그래서 운전에 좀 미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후방 시야에 대해서 좀 답답함이나 약간의 운전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기는 한데, 주차나 이런 거 할 때는 아무래도 후방 카메라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보완이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핸들 담력 같은 경우는 차량 무게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할 때, 특히 시내 운전할 때는 상당히 좀 편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고속 주행을 할 때는 또 담력 자체가 약간 좀 묵직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속 주행에서도 뭐 불안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없어요. 확실히 차량이 프리미엄 세단이다 보니까 제가 시동을 켰을 때에도 얘기했듯이 방음이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 운전 지금 한 60, 70일 때에도 뭐 귀에 거슬리거나 그런 거 없이 상당히 조용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너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차체도 워낙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뭐 코너를 돌 때나 유턴을 할 때 불안함은 전혀 없습니다. 예, 안정적으로 잘 돌고 그 다음에 잘 꺾이는 것 같아요. 차량이 아무래도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뭐 진동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억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핸들이나 운행할 때 멈춰섰을 때 느껴지는 진동은 거의 없어요. 예, 제가 급가속을 해봤는데요. 지금 급가속 했던 구간이 제가 약간의 언덕길이었어요. 근데 뭐 공차 중량 뭐 1902톤이 가까이 되는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또 경사진 길임에도 불구하고 100km 급가속에 뭐 전혀 무리 없이 쭉 올라갑니다. 근데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뒤에서부터 밀어주는 느낌이 좀 세요. 하지만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120, 140, 160까지는 무난하게 지금 차를 쭉 밀어주는 그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 그래서 뭐 굳이 3800cc가 아니더라도 이 운전을 하면서 뭐 고속 주행이든 시내 주행이든 힘이 부족하다 그런 느낌은 좀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느낌은 약간 아무래도 차가 좀 무겁다 보니까 살짝 밀리는 감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바로 딱 이렇게 밀려서 쓰는 느낌은 아니고 살짝 밀리면서 멈추는 듯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 차를 운행을 할 때 고속에서 급가속과 급브레이크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차량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다시 또 총평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제가 차량 시승 마쳤는데요. 간단하게 장점과 단점 살펴보면,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차량 자체가 상당히 조용하고 그 다음에 무게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대 기아차의 특징이죠. 옵션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정말로 없는 거 없어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전장치들도 상당히 잘 구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활용성 너무 좋아요. 휠베이스가 아무래도 3차에 넘다 보니까 뭐 좁은 느낌 전혀 없고요. 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다 보니까 뒷좌석에 앉는 사람까지도 개방감을 느낄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트렁크도 넓게 잘 뽑았어요. 그래서 뭐 골프백이나 그 다음에 뭐 캠핑을 갈 때나 이 차량 이용했을 때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관이나 내부에서도 뭐 40대 50대만 끄는 차다라는 선입견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젊은 감각도 들어가 있어요. 특히 운전했을 때의 재미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저는 딱 한 가지 느꼈어요. 제가 G80 때도 말씀드렸는데 연비. 제가 지금 시내 주행을 8, 고속 주행을 2 정도 운행을 했는데 연비가 5.7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큰 단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차량 아무래도 또 저희는 중고차 시승기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 중요하잖아요.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2천만 원 후반에서 3천만 원 후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신차가 5,400만 원 정도 되는데 단가가 대략 한 1,500에서 200만 원 정도 단가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3년밖에 안 지난 차량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에서도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랜저 신차 가격 정도 되는 중고차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랜저보다는 아무래도 윗단계의 차량이다 보니까 그랜저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좀 뭐 중고도 괜찮다고 하시면 이 차량 충분히 고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이 시승기를 중고차 시승기가 아닌 지인 차량 시승기다 보니까 조금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많이 전달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좀 상당히 아쉽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혹시라도 영상 보시고 좀 궁금한 내용이 있다 하시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 또는 제가 내용 얘기했던 것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수정 영상이나 수정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승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